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제게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나 눈을 뜨고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반쯤이 지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지는 듯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유전이라는 말도 있고 그저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간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말에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보,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동네 작은 병원이니까 그런 거겠지. 뭐 별일 있겠어? 그래도 의사 표정이 많이 이상했단 말이야. 괜찮아.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남편은 최대한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난 뒤 실명이 될 것 같다는 선고를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살면서 실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낸 채 종일 집에서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수시로 찾아와서 저를 위로했지만 그때 당시 마치 귀까지 안 들리는 것 마냥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통곡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동공이 풀린 상태로 멍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눈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고 점점 자포자기했던 것 같습니다. 충격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았고 하루하루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쯤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상주하고 계셨지만 저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 이번 주에 짐 싸서 친정으로 갈까 해요. 뭐? 갑자기 처가댁은 왜? 몰라서 물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 여기가 당신 집인데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니. 그동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는 당신을 놓아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최대한 표정을 감추면서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얘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네 몸 불편하니까 가족들을 그냥 버리겠다 그 말인 거니? 그게 아니라 평생을 저처럼 눈이 불편한 사람이랑 살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거기다 어머님도 계속 제 뒤치작거리 하시느라 힘드시고요. 제가 내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내가 그동안은 꾹 참고 있었는데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동안은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나 부려먹는 것도 내가 다 참았어. 근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러는 거 아니다. 그동안 내가 널 잘못 봤던 것 같구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모양으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을 말린 채 등을 떠밀고 있는 듯 해보였고요. 엄마,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그만 가봐. 내가 지금 그냥 가게 생겼어? 그래, 니들 그냥 헤어져라. 그동안 나도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주 잘 됐구나. 시어머님이 가시돋친 말을 잔뜩 쏟아내고는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된 건 그냥 운명이었던 것 뿐이야.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도 행복할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물론 앞으로 힘든 일이 엄청 많긴 하겠지만 같이 힘을 합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당신도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당신 앞에서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하지만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내내 한숨만 쉬고 얼마나 불편한 줄 알기나 해? 난 평생토록 이렇게 못 살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한테도 할 짓이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보자.
난 자신 없어. 이대로 살다간 서로가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저를 진정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럼 딱 1년만 이대로 살아보고 그래도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근데 당신도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조금 더 노력해보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그 뒤부터 시어머님이 수시로 집에 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급할 게 없었기에 침대에 멍이 누워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초인종을 마구마구 눌러댔습니다. 그 모습에 짜증이 나고 말았어요. 분명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저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마냥 시어머님이 초인종을 눌러댔거든요.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손을 짚어가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게는 문까지 가는 것조차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고 겨우겨우 벽을 짚어가면서 문에 도착할 때까지도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문을 열던 순간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니? 어머님,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초인종을 눌러대시면 어떡해요? 네가 빨리 나왔으면 내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댔겠니? 그나저나 너 아직까지 세수도 안 하고 있었던 거니? 어디 나갈 일도 없는데 급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퉁명스레 대답하고 있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얼른 들어가서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나와라. 지금이요? 저기 그게 머리는 그이가 와서 감겨주고 있거든요. 뭐?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남편은 회사에서 쇠가 빠져라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와서 네 머리까지 감겨줘야겠니? 그럼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독이 잔뜩 올라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서러운 마음이 들어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님은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무슨 말만 하면 울어대. 그만 뚝 하고 들어가서 머리 감고 나와. 내가 샴푸는 챙겨줄 테니까. 그냥 이따가 하면 안 돼요? 글쎄 안 된다고 해도 그런다. 네가 잘 안 보여서 모르나 본데 네 머리 지금 장난이 아니야. 거기다 눈에 눈곱까지 잔뜩 끼어서 아주 꼴배기 싫어. 가시돋친 시어머님의 독설에 제가 짜증스레 욕실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쳤어요. 아니 머리 감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수건도 안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얼른 방에 가서 수건 가지고 와라. 수건은 어머님이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방까지 가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안방이 코앞인데 한참 걸리긴 뭘 한참 걸려. 내가 네 시중 들러온 사람인 줄 아니? 얼른 가서 수건 가지고 나와. 나는 너 머리 감고 나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TV 볼 거면서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네가 이러고 있을까 봐 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기나 해. 시어머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또다시 안방까지 가서 힘겹게 수건을 꺼내서 욕실로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님은 TV 삼매경에 빠진 것인지 제게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은 관심조차 없는 듯해 보였거든요. 서러운 마음과 창피한 마음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욕실로 들어가 머리를 감고 나왔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가서 머리 말리고 얼른 나와라. 이제부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지. 네? 그건 그이가 하기로 했는걸요? 넌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거니? 아까도 말했잖아.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청소랑 빨래까지 해야겠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런 걸 못 본다. 그러니까 얼른 머리 말리고 나와. 제가 들리지 않게 투덜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다 들리니까 내 뒷담화 그만해라. 군뱅이처럼 꼼지락거리지 말고 얼른 말리고 나오기나 해. 시어머님이 제 등 뒤에서 쏘아붙이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입을 삐죽이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드라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세탁실로 데리고 가서 세탁기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봐라. 내가 여기 세제 뚜껑 안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손으로 만져보면 눈금이 느껴지지? 네, 여기 말하는 거죠? 그래, 바로 여기야. 세제를 여기까지만 따르면 된다.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너 그 눈 안 보인다는 거 다 아니까 그 눈 안 보인다는 말 좀 그만해. 손을 이렇게 안쪽에 대보면 딱 감이 올 거다. 내가 눈 감고 이미 다 연습해보고 알려주는 거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알겠어요. 시어머님이 어찌나 잔소리를 했던지 나중에는 기진맥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올 시간이 되면 시어머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까 나랑 밥한 거랑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밥 먹어라. 몇 번만 연습해보면 되니까 계속 연습하도록 해. 알겠니?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남편이 퇴근할 맛이 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제가 여전히 뾰루퉁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를 나무랐습니다. 또 그런 표정 짓는다.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내일은 나 오기 전에 머리도 싹 감고 준비하고 있어라.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고 놀라서 물었어요. 뭐야, 설마 당신이 밥한 거야? 힘들게 뭐하러 했어?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머님 잔소리를 한 바가지 들으면서 해서 힘들 거 하나 없었어. 오늘도 엄마가 오신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또 오신 거야? 남편이 미안한 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날 내쫓을 생각이신 것 같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겠어? 나 종일 잠시도 못 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까지 설거지까지 다 했어. 뭐? 당신이 청소를 어떻게 해?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 어머님 진짜 나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청소하는 순서까지 알려주면서 막 시키시는데 내가 순서를 잘못 기억하면 막 화까지 냈다니까. 이러다가는 화병으로 먼저 쓰러질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내일은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냥 푹 쉬어. 내가 퇴근해서 해도 되는데 대체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하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지 말라니까? 그렇잖아도 집사람 많이 힘든데 왜 힘들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만 있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어머님은 내 발로 집에서 나가길 바라고 계신 거라니까. 여보,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결국 당신도 어머님 편이구나? 지금 누구 편을 들고 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이 오해할까 봐 하는 소리잖아. 괜찮아. 나도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 어머님이 작정하고 그러시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거 있지? 제가 이까지 갈면서 소리치고 있었고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매일매일 우리 집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고 저도 나름 익숙해져 갔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을 이기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 같은 것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빨라지게 되었는데요. 초인종이 울리면 마치 앞에 보이는 사람 마냥 금세 문도 열었고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음식을 만드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음식은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넌 준비만 해라. 근데 되도록이면 식사는 항상 같이 하도록 해. 그치만 평생토록 음식 해줄 생각 없으니까 너도 계속 노력은 해야 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준호한테 말은 했는데 니들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해라. 이사요?
갑자기 이사는 왜요? 그래야 내가 오며 가며 음식 해주기도 편할 거 아니야. 이번 주 주말에 집에 불러놓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하는 거야. 시어머님이 집을 나서기 전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주 주말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식사를 하자마자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니들 아버지 회사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연이가 일을 해줬으면 한다. 시어머님 입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남편이 발끈한 채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사람 상황 알면서 일을 하라니. 일을 왜 못해? 지금껏 내내 회사 다닌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눈 안 보이는 게 무슨 유세도 아니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엄마 진짜 왜 이래?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가서 전화만 받으면 돼. 니들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 회사 거래처에서 수시로 전화를 해오잖니.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화 받을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연이가 딱 적임자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거래처 상대로 상담도 많이 해봤으니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집사람 나 없이 집 밖에 나가는 거 아직 많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출근을 해야 해서 같이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 안 되긴 왜 안 돼? 언제까지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게 할 참인데 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적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 그 뭐냐 안내견? 그런 것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볼 참이야. 안내견이요? 제가 놀란 채 대묻고 있었는데요.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안내견이 아주 똑똑하고 그렇게나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잖니. 그 뭐냐 정서적 교류? 그런 것도 되고 좋대. 신청서 작성하고 면접 보고 4주간 안내견과 함께하는 교육을 받으면 된다잖니. 근데 내가 알아보니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입양이 좀 더 수월하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저는 진짜 자신 없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건데 절대 못해요.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런 정신 상태로 뭘 해먹겠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었기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말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조용히 얘기하자고. 며느리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윽박질러 대면 더 위축되잖아. 예, 나도 네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힘들겠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떻겠니? 시아버님의 말에 제가 고개를 돌려 남편 쪽을 바라봤고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항상 애써주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지? 자신이 없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럼 그 안내견 신청부터 해보자. 근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도와줄 테니까. 시어머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회사로 출근할 건데 굳이 안내견이 필요한 거야?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올 건데 아버지 차 타고 출퇴근하면 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사장인데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아침에도 여기저기 다니다가 출근하고 있고 퇴근하고도 거래처 만나느라 바빠서 안 돼. 시어머님이 딱 잘라서 거절을 했고 결국 저는 안내견을 신청해서 면접을 보고 교육까지 받은 뒤 어렵게 입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설프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달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전화 받는 업무였는데 종일 전화가 자주 걸려오긴 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일찍 와서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한 달간은 네 옆에서 도움을 줄 참인데 한 달 뒤부터는 너랑 초롱이랑 같이 다니도록 해. 딱 한 달 뒤부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 한 달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저 아직도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자꾸 무섭긴 뭐가 무섭다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제 입장에선 좀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려면 쳐다보라고 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인간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철을 타러 이동했습니다. 집에서 시아버님 회사까지는 7정거장을 가야 했기에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전철을 탔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아버님께서 바쁜 출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출근을 하라고 했기에 전철이 많이 붐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초롱이가 어찌나 안내를 잘하던지 큰 어려움이 없긴 했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을 출퇴근하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도 말했다시피 한 달 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한다. 아니지. 초롱이가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지. 초롱이랑 단 둘이 가야 해. 어머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아직도 많이 무섭거든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지금껏 잘했으면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 해주고 있겠어. 시어머님이 쌀쌀맞은 목소리로 야단을 치고 있었기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월요일 날이 되었고 출근을 하던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겠어? 아님 내가 회사에 좀 늦게 간다고 하고 데려다 줄까? 아니야. 앞으로 계속 일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해. 무슨 일 있음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내가 바람같이 뛰어갈라니까. 바람도 아닌데 어떻게 바람같이 뛰어와?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사나 가셔.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와. 남편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초롱이와 단둘이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옆에 있을 때는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안정이 되었지만 초롱이와 단둘이란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홀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전철을 타러 가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초롱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얹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동물이 그렇게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지 처음 알았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첫 출근길은 나름 성공적이었고 회사에 도착을 했더니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나름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출근을 한 지 한 5개월쯤이 지난 어느 날 사무실 동료 선미 씨와 커피를 마시던 중 선미 씨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혼자 출근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부터라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사모님이 그림자처럼 뒤에 붙어 계셨는데 오늘부터는 하연 씨랑 초롱이만 오는 것 같길래요. 잠깐만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혹시 그동안 우리 시어머님께서 제 뒤를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던 나머지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까지 떨어뜨렸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선미 씨가 순간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저기 선미 씨, 괜찮으니까 말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진짜 미안해요. 저는 하연 씨도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만. 아닙니다.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연 씨는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하연 씨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사무실에 계시는 날에는 내내 하연 씨 괜찮나 몇 번이고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하연 씨가 정말 부럽네요.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었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홀로 자리를 피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내 시어머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과 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쩜 한 번을 안 찾아올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나 해? 저기 언니, 사실은 사돈어르신이 우리 보고 당분간 언니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뭐?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찾아오고 그러면 언니 나약해 든다고 하시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어. 동생의 말에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들이 눈이 녹듯 녹아버렸고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집을 둘러보던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동생이 엄마를 말렸고요. 엄마가 이러니까 사돈어르신께서 언니 집에 못 오게 하신 거야.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나 신경을 쓰셨을까나. 엄마인 나보다 더 낫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에 제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뭐가? 뭘 신경 썼다는 말이야? 언니는 잘 모르겠지만 바닥에 테이프까지 붙어 있는 거 보면 집안 곳곳을 언니 편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언니가 정확히 테이프 붙어 있는 길로 다니더라고. 아, 어머님께서 집안에서 다닐 때 순서를 정해주셨거든. 다른 분들 같았으면 며느리 눈이 그렇게 됐다고 이혼시킨다 만다 그러고도 남았을 텐데 사돈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다. 언니, 사돈어르신 두 분께 평생 잘해야겠어. 세상에 이런 분들이 또 어디 있겠어? 거기다 지금 언니 얼굴 표정도 완전 달라졌어.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그날 친정 가족들이 몇 번이나 감탄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주 주말 시댁에 찾아가서 쑥스러운 듯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 다닐 때 사실 몇 달 동안 그림자처럼 제 뒤를 쫓아다니셨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께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다짐을 받았습니다. 잘 들어라. 네 눈이 그렇게 된 건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잖니. 근데 네가 내내 죽상만 쓰고 있으면 다 지치기 마련이야. 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나중에는 지치기 마련이다 그 말이야.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스스로부터 너를 동정하면 안 되는 거다. 부부가 서로를 동정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는 수틀려서 그걸로 그냥 끝인 거야. 부부는 그냥 대등한 관계로 유지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너보고 일도 시작하라고 했던 거고 말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가 종일 집에서 늘어져 있으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사람도 점점 지쳐가기 마련이거든. 그날 시어머님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야만 했는데요. 시어머님의 뜻깊은 말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시댁 가족들은 저를 동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눈이 불편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더 이상 겁을 내지 않게 되었답니다. 며칠 전 시댁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참 잘해왔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난 앞으로도 네가 어리광 피우면 안 받아줄 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능글능글 시애미를 가지고 논다니까.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말을 하며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지나오긴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